중국 생활 적응기. 인터뷰를 한 사람은 2023년 7월에 우한에 와서 지금 약 1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와 애들 학교 교육에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생활하며 겪었던 다양한 적응 경험과 유용한 팁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부터 중국 앱 활용 방법까지 저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도 큰 문제였는데요. 구글이 되지 않아 네이버, 카카오톡 등 한국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VPN이 필수였고 이로 인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안정적이지 않아 휴대폰을 한꺼번에 여러 번 끄고 켜기를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로 중국 앱을 사용하는데 초기 적응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이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처음 와서 한자가 간체자라 생소하여 간판을 보는 것이 어렵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 아직도 불편합니다. 배달 앱을 처음 사용할 때 메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익숙해지고 나니 편리했습니다. 중국 앱에는 물건 배달의 위치 추적 기능과 지도로 그것을 표시를 볼 수 있어 같은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중국의 택배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택배로 받을 수 있고 배송도 빠르죠. 이를 경험하고 나니 한국의 시스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신선했고 익숙해지니 더 이상 현금이 필요 없었습니다. 중국 생활에서 느낀 문화적 차이 중 하나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커피숍에 오면 모두 종업원이 빈 그릇을 처리하여 편리하였으며 담배는 아무 곳에서나 흡연하여 그것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과 달라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처음엔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느끼게 되었죠. 주재원 가족의 생활은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북경 상해, 홍콩, 심천, 광주와는 달리 여기는 한국인이 아주 적어 모임이 제한적이었지만 치안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족 외식에서는 주로 헛궈, 생선 요리, 매콤한 중식을 선호하고 특정 향신료나 기름진 요리는 잘 먹지 않습니다. 한국 제품을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워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의 대중교통,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편리했지만 탈 때마다 짐을 스캔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또 12,306 앱을 활용해 기차표를 예약하고 사용법만 익히면 정말 유용합니다. 우리가 앱에서 기차표를 사면 자리 배정을 기계가 하지만 가족 여행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좌석 배정을 받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행입니다. 간 곳은 적지만 앞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기억나는 여행 장소는 루산 폭포, 여름에 더위로 고생하다가 도착한 폭포, 그 시원함, 확 트임이 좋았고 애들 데리고 상해 디즈니랜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좋았는데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역시 중국이구나를 느꼈지요. 시엔닝 온천 등등 가는 곳마다 특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생활에 남은 기간 동안 북경 서안 같은 유명한 곳을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생활에서 사소한 일상적인 차이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중국 편의점, 마트, 배달 앱 경험 같은 작은 이야기가 콘텐츠로 적합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콘텐츠를 통해 만들어준다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생활 적응기와 유용한 팁을 공유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중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들이 한국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